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구의 거대한 시간 창고 그랜드 캐니언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냥 멋진 풍경 그 이상이죠. 네, 맞습니다. 여기엔 뭐랄까 수억 연의 시간이 담겨 있잖아요.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도 과학 논문부터 그곳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아주 다양하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랜드 캐니언의 진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죠. 우선 어떻게 이런 엄청난 협곡이 만들어진 건가요? 시작은 콜로라도 고원인데요. 이게 마치 거대한 케이크처럼 땅이 서서히 부풀어 오른 거예요. 아, 케이크처럼요. 재미있는 비유네요. 네, 그 위를 콜로라도 강이 수백만 년 동안 흐르면서 계속 깎아낸 거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장관을 만든 거예요. 그 절벽의 다채로운 암석층 하나하나가 다 다른 시대를 보여주는 거군요. 와, 그렇죠. 가장 밑바닥에는 거의 18억 년, 18억 4천만 년 전 암석도 있으니까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시간이죠. 18억 년. 근데 그 자료들을 보니까 이 협곡 자체가 언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했었다면서요? 아, 네, 맞아요. 예전에는 훨씬 더 오래됐다는 주장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정교한 기술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 열연대학 연대측정법 같은 걸로 암석이 식은 시점을 분석해 보니 현재 모습의 효곡이 본격적으로 파이기 시작한 건 약 600만 년 전이라는 게 지금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600만 년 전이요? 생각보다는 또 젊은 느낌인데요? 그렇죠. 근데 더 흥미로운 건 강이 그냥 위에서 아래로 쭉 판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럼요. 수백만 년 전에 이미 다른 고대 강들이 만들어 놓았던 길, 이걸 고협곡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길을 따라서 지금의 콜로라도 강이 흘렀다는 거죠. 고협곡이요? 아, 그 이야기 자료에서 봤어요. 어떤 건 지금 강바닥보다 훨씬 높은 곳에 흔적이 남아있다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복잡하고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결과물인 거죠. 와, 정말 대단하네요. 이 협곡을 만든 주인공인 콜로라도 강은 단순히 땅만 깎은 게 아니라 이 지역 생태계나 사람들한테도 엄청 중요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거의 1450마일, 2100km가 넘는 이 강줄기는 그야말로 생명선이죠. 근데 지금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어요. 문제라면요? 120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이라고 해요. 이게 그냥 강물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협곡 곳곳에 있는 샘들 있잖아요. 그 샘을 먹여 살리는 지하수까지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아, 지하수까지요? 특히 그랜드 캐니언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나바호 부족 분들에게는 이 물 부족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오겠네요. 네, 정말 심각하죠. 자료를 보면 아직도 많은 나바오 주민들이 기본적인 수도 시설 없이 지내는데 가뭄 때문에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해요. 깨끗한 물을 쓰는 게 기본적인 건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네, 이건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서 그분들의 삶과 문화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엔 좀 척박해 보이는데 그랜드 캐니언 안에 의외로 다양한 생태계가 있다면서요? 맞아요. 흔히 사막 같은 이미지만 떠올리시는데 고도 차이가 워낙 커서요. 수직적 분포라고 하죠. 수직적 분포요? 네, 가장자리 높은 곳은 소나무 같은 숲이 있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건조한 사막 환경이 펼쳐져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요. 예를 들면 그 멸종 위기에서 돌아온 캘리포니아 콘도르나. 아, 콘도로. 네, 그리고 큰뿔 야생양, 가끔 퓨마나 곰도 보이고요. 보부킷이나 목걸이 도마뱀, 또 그랜드 캐년 방울뱀처럼 그곳에만 사는 특별한 동물들도 있죠. 와, 동물들 정말 다양하네요. 식물들도 그렇겠어요. 북쪽 가장자리엔 소나무, 전나무가 있고 아래쪽엔 선인장이나 용설란 같은. 그렇죠.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한 식물들이죠. 특히 용설란 같은 경우는 나바오 분들이 전통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사용해 왔어요. 아, 용설란이요. 어떻게 쓰였는데요? 섬유로는 바구니나 밧줄 같은 걸 만들고요. 식량으로도 썼죠. 근데 이것도 가뭄이 심해지면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전통 방식대로 활용하기가 어려워진대요. 문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아, 가뭄이 정말 여러 면으로 영향을 주는군요. 근데 가뭄 말고도 또 다른 위협들이 있다고요? 우라늄 채굴 문제 같은 거요. 네, 그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거에도 채굴로 인한 오염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채굴 움직임이 있거든요. 이게 잘못되면 지하수를 방사능으로 오염시킬 수 있어요. 지하수요? 그럼 샘물이나 식수에도 바로 영향이 가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주변 지역에서 지하수를 너무 많이 끌어다 쓰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다 샘이 아예 말라버리면 그 샘에 의존해서 살아가던 독특한 생태계는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니까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죠. 어떤 자료에서 본 비유가 딱 생각나네요. 그랜드 캐년에 댐을 짓는 건 시스티나 성당을 물에 잠기게 하는 거랑 같다고. 네, 저도 봤어요. 그만큼 대체 불가능하고 소중하지만 또 인간 활동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말이죠. 네. 그런데 협곡이 현재의 위협뿐만 아니라 아주 먼 과거의 비밀도 품고 있다면서요. 화석 이야기요. 맞아요. 거대한 타임캡슐이죠. 근데 재밌는 건 대부분 암석이 공룡 시대보다 훨씬 이전에 만들어져서 공룡 화석은 없어요. 아, 공룡은 없군요. 그럼 어떤 화석들이 나오나요? 그 대신에 고생대 바다를 누볐던 삼엽충 화석이라든지 아, 삼엽충. 네. 그리고 아주 초기 생명체인 시아노박테리아 군집이 만든 스트로마톨라이트 같은 거요. 이게 지구대기에 산소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거든요. 생명 진화 연구에 정말 귀중한 단서들이죠. 와, 오늘 정말 그랜드 캐년의 탄생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의 걱정거리, 또 까마득한 과거의 생명까지 정말 입체적으로 살펴본 것 같아요. 네. 이 모든 이야기를 꿰뚫는 핵심은 결국 이 협곡의 미래가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우리의 선택이요? 네. 우라늄 채굴을 어떻게 할 건지, 지하수 자원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또 더 크게는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런 것들이 이 거대한 자연유산의 내일을 결정할 겁니다. 이게 뭐 먼 나라 얘기가 아닌 거죠. 맞아요. 결국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행동하느냐가 중요하겠네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그랜드 캐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요. 물이나 에너지를 조금 아껴 쓰고 방문하게 된다면 책임감 있는 여행자가 되고 이런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단체들에 관심을 갖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우리 모두가 이 소중한 곳을 지키는 관리자, 스튜어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마지막으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협곡 가장자리에 서서 발밑으로 펼쳐진 그 아득한 시간과 그 안에서 살아 숨쉬는 생명의 맥박을 느껴보는 거예요. 그랜드 캐년의 이야기는 아직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도 그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당신은 어떤 역할을 하시겠습니까?